안녕하세요. 에코컬라이프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배터리 충전량하고 화재 발생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거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어떤 관계가 있나? 전기차 배터리 100% 완전 충전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 범위 내에 정밀 제어하고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내구성 마진, 셀 리밸런싱 등 3가지 마진을 제외한 용량을 100%로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3%다 5%다 제조사에서 어떤 마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진이 있고 그 용량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마진 3%든 5%든 빼고 100%만 보여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3가지 마진이라고 다시 표기를 해요. 충전량이 많고 적음은 화재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 단락 따른 화학 반응 정도가 좌우된다. 배터리 쉘 단위의 단락 따른 화학 반응 정도가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 정밀한 BMS를 통한 사전 감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는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BMS로 다중 안전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15년 됐다고 하네요. BMS 관련돼서. 자, 셀 이상 감지 시 고객 통보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몰다 보니까 그 실운행자도 등록을 권고하겠다, 앞으로. 자, 앞으로도 배터리 사전 진단 및 화재 전이 방지 기술 고도화 역량에 집중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배터리 충전량하고 화재 발생 간의 관계는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배터리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의 필요 이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문들이겠죠. 계속 90% 그런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다뤘죠. 90%만 충전해라. 선박은 50%만 전기차 충전해서 실어라.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상주차장에만 전기 충전기를 놓겠다. 물론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지하보다는 끄기가 지상이 편해요. 연기 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물 추세는 지상주차장이 없잖아요. 다 지하주차장만 있고 지상의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밀집지역 서울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리고 이 충전을 위해서 90% 충전했다, 80% 충전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을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충전을 위한 그런 필요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를 충전해도 충전을 위한 화려하는 시간들이 10%씩 자꾸 빠지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자꾸 80% 충전만 하면 또 그 20%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그만큼 더 충전을 하러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차 모시는 분들은 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에 2번 충전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충전하기 위해서 그 충전기 쪽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집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슈퍼차저라든가 이런 쪽에 가셔야 되면 외부에 가셔가지고 하면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만큼 또 비용도 주차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도가 셉니다. 정신적인.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고 이제 좀 있다가 정부 발표가 또 나게 돼 있죠.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해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아까 말한 이 내구 성능 마진, 요거 관련돼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3%다 5%다 두고 있으니까 이 보여지는 100%는 실질적으로 빠진 97%를 100%로 보여주는 거다. 95%를 사용자가 UI로 볼 때 100%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고 계속 언론이 나왔던 건데, 자, 아까 언급했던 3가지 마진 중에 첫째는 배터리 제조사에 설정된 마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안전마진이죠. NCM 배터리의 경우
g당 최대 275mAh 정도를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해요. g당 최대 275mAh입니다. 근데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이보다 낮은 g당 200에서 210 정도 mAh만 담을 수 있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대충 계산하면 27% 정도 돼요. 200으로 잡았을 때 한 27% 되거든요. 언론이나 기존에 뭐 방송국에서 떠드셨던 분들은 5% 정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275mAh를 충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회사에서는 200에서 270mAh를 둔다고 해요, 충전량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갭이 있는 거죠. 배터리 제조사에서조차도 200mAh 정도만 지금 충전될 수 있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럼 75mAh가 남거든요. 그러면 거의 27%를 안전 마진을 위해서 재료 배터리 쉘에서 안 쓴다는 얘기죠. 27%, 5%. 언론에서 나왔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5% 정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제조사에서 지금 하는 것만 해도 200에서 210mAh, 한 200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한 27% 정도를 버린다기보다 안 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5mAh를 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역시 일부 사용 가능한 마진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27% 정도 배터리 제조사에서 남겨두고,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지금 두 번째로 용량 마진을 또 남겨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100이다, 100%다 했을 때 보여지는 건 또 27% 날리고 또 날려서 100이라는 게 보여질 때는 그만큼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가 각각 설정한 마진을 제외한 상태에서 안내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충 27%가 배터리 쪽 제조사에서 이제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또 몇 %를 안 쓰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30% 정도는 제하고 그걸 안전마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BMS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재산정하는데, 그게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제외되는 용량이 있다. 이게 뭐냐면, 충전을 할 때마다 이제 갈 수 있는 100%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대충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는 제가 100% 직전까지 갔는데 357km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365km 정도가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마다 얘가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BMS가 계속 체크를 해요. 어쩔 때는 조금 더 가고.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열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긴 하는데, 조금씩 100%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냐, 아니면 슈퍼차저로 고속 충전으로 충전할 때냐, 그거에 따라 또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계속 체크하고 있다, BMS라는 게. 그래서 이 밸런싱을 하면서 셀 개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한다, 최대한 전기차가. 그렇게 해서 3가지의 방식으로 해서 충전량 관련돼서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현대자동차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내구 성능 마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마진은 배터리에서 한 27% 정도 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조금 생각해서 하니까 뭐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제하고 100%인데, 이 100%조차도 BMS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리밸런싱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진을 둔다는 거죠. 그렇게 3가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영상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제 100% 셀 밸런싱은 최적한 배터리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90과 50을 공무원분들께서는 고집을 하냐, 정책을 잡고 계신 분들은 왜 고집을 하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의미예요. BMS로 지금 셀 리밸런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 보면 이 재료가 있고요. 만들어지면 이제 셀 단위가 이제 셀 배터리, 이건 파우치 모양으로 보는데, 그게 또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을
이제 자동차에 넣기 전에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자동차에 이제 삽입이 되면 이게 그 팩이고요. 그리고 이제 BMS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나 봐요. 뭐 2024년까지는 범용 BMS 제품을 2024년부터 양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 BMS하고 뭐 범용 BMS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도 제조사에서도 이제 좀 더 BMS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쉘부터 27% 즉 배터리 제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인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팩이 오면 배터리 팩이 오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또 마진을 두고요. 그다음에 BMS로 계속 충전을 리밸런싱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화재가 나냐? 화재가 나는 거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는 최근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량과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인 단락이나 쇼트 발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 건 단락이나 쇼트가 나서 발생하는 거지 충전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일반적인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과 또는 외부 충돌, 그래서 내부에서 물리적인 단락이 발생 시 양극간에 높은 전류가 흐르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화학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산소 및 가연성 부산물 등으로 인해 발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한 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자꾸 충전량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적은 충전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전량이 작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락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가 클 경우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전량이 적어도 단락이 생기면 그냥 불 난다는 얘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거는 과거 전자제품 등의 배터리 충전 제한한 사례가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 예. 뭐 지금 원격으로 해서 이제 그 충전량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근데 계속 불이 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과거 전자제품 그냥 노트 7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충전량을 계속 줄였는데도 화재가 났었고 나중에는 아예 충전을 못하게 막아버렸죠. 뭐 0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충전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설계적인 문제에서 이제 뭐 단락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 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충전량 제한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고요. 배터리 제조 결함이 없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BMS를 통해 사전 오류를 진단해 큰 사고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 별로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배터리 제조 결함이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날 수가 있고 외부 충돌로 인해서 그 충돌의 데미지가 배터리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조차도 이제 BMS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것도 줄여보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현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차 사고 나봐서 아는데 사고 났다고 무조건 배터리에 불이 붙지도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전기차가 안전해요. 예. 제가 사고 나봐서 압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본인 배터리가 어떤 스타일로 지금 장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카페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다 보이고 제 차 같은 경우는 모델 Y 그 스탠다드 RWD인데 배터리 타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MTY 01 해도 그냥
모델 Y 뭐 스탠다드 레인지 정도 이 정보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것도 더보기란 댓글란 하면 저희 카페 링크 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본인 배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 8월 달 이후부터는 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는데 21년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우선 발표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충전량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나 공무원들 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 대표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놀랐습니다. 예, 배터리 제조사에서 27% 정도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랐고요. 테슬라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뭐 배터리 옵션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본인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마진 관련돼서 최근에 지금 미국 기사 중에 난 게 있는데 에너지 부스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 부스터가 있는데 모델 Y RWD에 해당되는 거고요. LFP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30마일, 그러니까 48km에서 80km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아마 배터리 제조사에서 마진으로 가져가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를 이제 보고 어떤 거는 80km까지 늘려줄 수 있고 어떤 거는 48km밖에 못 늘려주니까 $1,000 정도 받겠다, 뭐 $1,600 정도 받겠다, 이 정도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캐나다는 아니고 미국만 되고 캐나다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대요. 예, 캐나다는 판매되는 모델 Y RWD는 에너지 부스터를 할 수 없다. 왜냐면 다른 LFP 배터리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그 마진을 좀 유동적으로 하면서 안전 마진으로 잡아놨던 뭐 30%가 됐든 27%가 됐던 것까지 줄여버리면서 거리를 더, 충전량을 늘려서 거리를 멀리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스터가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모델 S70 요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때는 배터리 75짜리를 70으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돈을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에너지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마진을 가지고 줄이면서 거리를 더 멀리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BMS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발표한 얘기를 추론해 봤을 땐 에너지 부스터는 안전 마진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여태껏 현대 기아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발표는 자기 이제 치부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제조사에서 뭐 영업적인 비밀이다 막 이러면서 노하우다 이러면서 안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불안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진화하려고 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참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참 잘한 행동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도 잘한 행동을 계속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에코칼라이프의 우 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